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제철에 대해서 한번 여러 관점에서 한번 위치 그리고 가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제철의 현대차 그룹에 속한 기업이죠. 옛날에 정몽구 회장이 INI 스틸, 옛날에 인천제철 뭐 이런 시절에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정주영 회장의 수건 사업을 할 수 있죠. 샘물부터 녹여가지고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까지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일관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철강 업체를 인수해서 이렇게 키워냈다. 이렇게 현대차 그룹의 핵심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갖고 계신 주주들은 참 힘드시겠죠. 뭐 실적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안 받쳐주는 것도 아닌데 주가는 계속 흘러내리기만 해가지고 상당히 속이 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뭐 영업이익은 뭐 분기 단위로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조금 뭐 변동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PBR 기준으로 올해 예상 PBR 기준으로는 형편없습니다. 예상 PBR은 0.23에 머무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팬데믹 시절에 보시면 그때 당시에 BPS가 주당 순자산이 12만원이었죠. 그럼 주가가 2만원 밑에까지 갔었기 때문에 결국엔 0.2배를 하회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때랑은 비교하기가 좀 무리가 있는 게 현재 어떤 시점이 이때 당시에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어떤 프라이싱이었죠. 뭐 모든 산업 생산 올 중단에 뭐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이런 공포감에 이런 주가 변동성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보이고 어쨌든 간에 기업 실적은 탄탄하고 계속 어떤 자산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간다. 근데 주가는 최근에 보시면 현재 어떤 주가 전체 시장 포함해서 경기 침체, 경기 하강을 반영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철강 회사 주가를 통해서 볼 수도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고점을 찍고 조정 충분히 받고 계속 이렇게 좀 자리를 바닥을 다지고 가고 있었는데 또 뜬금없이 어떤 경기 침체 이런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실적 좀 악화될 수 있다. 이 부분 반영하면서 이렇게 좀 또 폭락세를 연출했다. 이 부분에서 경기 침체까지도 반영한 어떤 형편없는 저평가 영역에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큰 그림으로 보시면 이때 당시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당시의 저점이죠. 그러면 거의 이 수준에 맞먹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의 고점 대비로는 80% 가까이 빠졌다. 그래서 사실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있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선 사실 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당장에 뭐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계속 모아서 버티면 수익이 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술적 포인트 몇 가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보시면 장기적으로 횡보 구간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때 보시면 갭을 동반한 긴 음봉이 떨어지죠. 제법 거래량을 실으면서 갭을 동반한 음봉이 떨어질 때는 사실 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박스권을 좀 러프하게 보면 완전히 이탈한 건 아니지만 사실 이런 위험 신호가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사실 좀 경계를 했어야 되고 근데 워낙 이때 부근에서도 뭐 주가가 싼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줄이긴 쉽지 않습니다만 그런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근데 또 한 가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이때도 거래량이 이전보다는 조금 세운 상태에서 빠지기 시작했지만, 더 좀 흥미로운 건 이때 두 번째 갭이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그리고 이때는 더 큰 음봉이 또 발생하죠. 그리고 이때도 추가적으로 연속적으로 음봉이 발생하는데, 이때는 이때 첫 음봉 때, 갭을 동반한 음봉 때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수준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음봉을 맞았다.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때 같이 이때 이후 연속적으로 매도한 세력이 있겠죠. 그리고 이걸 받은 또 주체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네, 받은 주체가 스마트 머니인가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포인트로 보시면, 아무리 뭐 나쁘다 언론에서 떠들어도 주가가 안 빠지면 바닥이 되고 더 이상 파는 사람이 없으면 바닥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서서히 지금 돌리고 있는데, 사실 바닥이 어딘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서서히 완만하게 돌리고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급락 이후에 보시면 행보 기간이 거의 얼추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진 경우는 거의 없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 급락 부분이 어떤 무지성, 어떤 내동매매성, 그런 어떤 일시적인 매도 내지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네, 마지막 불꽃이 가장 화려하듯이 이걸 이렇게 거꾸로 돌려보면 막 치고 가죠. 이게 만약에 차트를 거꾸로 돌려서 상승 추세다 이러면 사실 이걸 역으로 매도로 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 차트로 돌려보면 사실 이 하방을 지지해주는 건 기업 가치죠. 기업 가치가 받쳐주는 그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에, 든든한 백이 있기 때문에 이 매도를 어떤 추격 매도 내지는 동투기 전에 어떤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매도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 부분의 거래량은 스마트머니의 어떤 매수세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은 반드시 회복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평선이 수렴 구간을 만들고 나서 다시 이게 하방으로 풀리면서 지금 역배열 확산하려고 하죠. 근데 이게 또 다른 하락 출발의 역배열 시작의 출발선이냐,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나 네, 하방에서는 기업 가치가 받쳐주고 있다. 워낙 극저평가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보고,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새롭게 풀리는 역배열의 출발이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약간 페이크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이 부분을 다시 돌려 세울 가능성이 다시 깨고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높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더 이상 뭐 힘들어 하시지 말고 뭐 쫄지 말자, 배당 받으면서 버티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회복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네, 최근에 보시면 수급적으로는 네, 외국인이 그래도 꾸준하게 사들어오고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리고, 대신에 네,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죠. 요새 좀 연기금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알짜배기 주식들은 다 팔아치우고 이상하게 이익 안 나는 뭐 종목 사들이느라고 자꾸 알짜배기 주식을 던지는데, 일단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네, 현대차 그룹이 잘 나가죠. 그래서 뭐 어떤 수급 어떤 그런 부분에서 수요 측면에서 탄탄하다, 수요처가 탄탄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절대적인 저평가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좀 느긋하게 뭐 계속 분할 매수 전략 뭐
괜찮아 보인다 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이거를 뭐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의 저항도 생각하기보다는 네, 일단은 이 부분은 네, 저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다시 이 박스권까지는 돌려 세우는 흐름이 향후에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향후에 또 뭐 의미 있는 시그널 나오면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차입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